아, 요즘 참 이래요. 물가가 잡혔다. 물가가 피크를 찍었다. 우와 하니까 그 말은 경기 침체를 말하는 거고. 그죠? 경기 침체가 약할 것 같아. 경기 침체가 멀어질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그건 인플레를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위로 아래도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위로 가려고 하면 경기 침체 멀어졌어 라고 하면 그건 물가 계속 오른다는 얘기잖아 되는 것이고, 하락을 하려고 하면 경기 침체 때문에 하락을 할 거야 라고 하면 그 말은 물가도 잡힌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위로 가기도 애매하고 밑으로 가기도 애매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해놓고 이 안에서 등락이 있는 거지 급락은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그 때문인데, 어찌됐든 또 경기 침체 얘기를 한참 하다가 또 인플레 얘기가 또 지겹게 또 나왔는데, 그 계기가 있을 거 아니냐, 트리거가 있을 거 아니냐. 당연히 유럽입니다. 왜 안 넘어가 이거? 잠깐만요. 다른데 커서를 찍었구나. 자, 여기가 이제 뭐 유럽의 인플레는 뭐 새로운 것도 아닌데 왜 또 난립니까? 라고 했는데 그럴 만한 했습니다. 여기 우리는 이제 물난리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강남이 다 잠기고, 근데 여기도 물난리예요. 근데 여기 물이 없어서 난리지. 이제 이게 보아하니 이제 프랑스 어딘데 프랑스 세느강입니다. 뭐 이래요. 이게 아시죠? 이게 여기까지가 교과이고 여기 다 드러난 거예요. 여기 그냥 여기 보시면 이제 다 그냥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급 가뭄이 와가지고, 근데 가뭄이 온 게 뭐 농사나 이런 걸 하는데 왜 또 인플레야라고 되는데, 여기서 조금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될 게, 러시아가 요즘 또 가스라이팅을 시작합니다. 가스를 이제 잠갔다 풀었다 가지고 이제 유럽을 갖고 이제 멱살을 잡고 흔드는 건데, 이번에는 또 예정에도 없던 정기점은 정기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점검을 한다고 한 3일간 잠근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타이밍이 정말 기똥차입니다. 이때 잠그면 이제 애들이 소스라 치겠지라는 그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일단 프랑스는 그래도 독일보다 나았어. 왜? 원전이 있잖아. 그러니까 프랑스는 그 유럽 안에서는 전력 수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탈원전을 이제 꿈을 꿨던 게, 가스는 러시아에서 땡겨오고 전기는 급하면 프랑스에서 갖고 오면 되니까 우리는 그냥 아름다운 이제 신재생으로 가자라고 하다가 이제 다 박살난 거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우리도 왜 그 원전이 다 동해안 이쪽에 바닷가에 있잖아요. 원전이 바닷가에 있는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일단 어쨌든 그 핵분열을 하니까 열이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걔를 식혀야 되잖아. 그럼 그 물을, 구글 데이터 센터가 저기 노르웨이 이런 저 북극 근처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바다 밑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찬물이 그냥 있잖아. 그러니까 순행식을 하는 거지. 순행식을. 근데 이제 그 물이 이제 시원하면 당연히, 차가우면 당연히 쿨링이 잘 될 거니까, 우리도 기왕, 근데 서해보다 이제 동해가 많은 건 이제 우리는 편설풍이 보니까 혹시나 폭발하면 일본으로 날아가라. 일본도 태평양 쪽에 다 있잖아요. 중국도 다 그렇게. 우리만, 중국 핵발전소가 다 우리 해안가에 있다고 또 욕을 하는데, 뭐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건 다 서쪽으로 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일단 프랑스는 이제 바닷가도 있지만 주로 이제 이게 큰 하천 옆에 있어요. 하천 옆에. 강물을 끌어다가 이제 그걸 가지고 냉각수를 쓰는 건데, 문제는 이게 바다가 아니고 강물이다 보니까 이게 바다의 온도나 강의 온도는 1도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위가 내려가면 원전을 못 쓰게 돼 있어요. 환경 규제가 있습니다. 환경 규제가 당연한 규제죠. 어떻게 보면 물이 따뜻해지면 안 되잖아. 너무 따뜻해지면 안 되잖아. 그런데 물이 없어. 그럼 조금만 돌려도 금방 뜨거워지겠죠. 그러면 이제 생태계가 파괴될 거니까 요거 원전 가동률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전기는 써야 돼. 근데 원전이 안 돌아가면 이거는 탈원전, 본의 아니게 탈원전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뭘로 해야 되겠어요, 갑자기? 가뭄이다 보니까 바람도 잘 안 불어요. 풍력도 안 들어가. 그리고 가뭄이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수력 발전도 안 되는 거예요. 물이 없는, 비가 안 내리는데 무슨 수력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전기를 만들 방법은 석탄하고 가스밖에 없네. 그죠?
그 프랑스는 이것 때문에 갑자기 전기값이 폭발을 했는데 독일 라인강도 씨가 말랐거든요. 근데 독일 라인강이 그 서유럽의 내륙 운송의 80%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뭐 4대강 뭐 이런 거, 그 4대강 전에 그 무슨 대운하 산업 뭐 할 때 이명박 때 그때 자주 나왔던 게 라인강이에요. 라인강이 이제 라인강 운하가 내륙 운송을 좀 많이 했었으니까. 그리고 석탄을 다 이제 바지선에다가 그 바지선이라는 게 거기 넓은 뭐 이런 판때기 같은 배잖아요. 거기다 석탄을 실어가지고 옮기는데 문제는 강물 수위가 낮으니까 뜰 수 있는 배가 작은 거밖에 없는 거야. 안 그러면 바닥에 닿으니까. 그러면 석탄 운송의 30%가 라인강 운하로 가는데 라인강이 씨가 말랐어. 그러니까 이제 최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친환경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원전하고 친환경이 안 돌아가니까 결국에는 이제 가스나 석탄을 써야 되는데 석탄 쓰기에도 강물이 말랐고 그러면 트럭에 실어가 옮겨야 되는데 그럼 운송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게 역대 라인강 수위입니다. 여기 평년보다 훨씬 밑에 있죠. 훨씬 밑에 있고 바지선 운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난리 났을 때보다 그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 비용이 늘어나니까 결국에는 전기 요금의 그 인상이나 가스 요금의 인상 이런 거밖에 갈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말인즉슨 인플레이션인 거지. 그리고 그래서 이게 각각 단위는 다르지만 프랑스하고 그 독일의 전기요금입니다. 이게 그 선물 요금인데 어쨌든 이게 다 넘어갈 거니까 그냥 다 난리가 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뭐 이렇게 뭐 전쟁 터지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은 많이 올랐지만 거기서 또 이 정도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거기는 이제 가스값 때문에 힘들다는 거. 그래서 제가 동파육 미리 드시라고 말씀드린 것도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었다라는 건데 다행스럽게 최근에는 비가 좀 왔습니다. 비가 좀 와가지고 라인강 수위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자, 주식 투자하려면 별의별 걸 다 봐야 되는데 이제 라인강 수위까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뭐 잠수교가 보이고 말고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하다. 비가 조금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조금 이제 실어 나를 수가 있는 상황이 조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딱 이런 상황일 때 러시아가 이걸 알고 있잖아요. 이때 갑자기 이제 사실 러시아에서 오는 가스들은 거의 다 차단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더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선물 시장에 투기꾼들이 좀 붙었어. 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쓸 건 가스밖에 없는데 가스를 잠근다? 그럼 가스 가격이 터지겠네? 라고 하면 이제 선물에서 이제 불나방들이 한번 해볼 만한 천연가스 선물 그래 한 며칠 동안 춤을 췄던 게 그 영향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주변에 또 강심장들은 천연가스 선물을 직접 하더라고. 그래, 가스는 조심해야 됩니다. 가스는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특히 전기하고 이제 가스는 조금 다른 게 그 우리만 해도 그 여름에 에너지를 더 많이 쓰거든요, 우리나라는. 에어컨 때문에. 개 더우니까. 근데 유럽은 그렇진 않잖아요. 유럽은 이번에 올해 참 되게 더웠는데 근데 전기 사용은 크게 늘지 않았어요. 왜? 에어컨이 없으니까. 영국 에어컨 보급률 5%라는 거 아시죠? 5%면 우리는 이제 비보급률이 한 5% 정도 되지 않나? 그래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선풍기 갖고 건졌는데 요즘 애들은 조금만 하면 막 하고 했는데 94년도에 진짜 더웠잖아요. 94년도에 한 3,400명 넘게 더워 죽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렇게 더웠어도 그렇게 안 죽은 게 에어컨의 다 성은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못 참는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 그래서 참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더라. 라는 건데. 우리는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딴 게 아니라 전기가 중요한, 우리나라는 전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전기는 재밌는 게 그게 뭐 원전으로 발전을 하든 뭐 석탄을 가지고 하든 친환경을 하든 어떻게든 전기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스가 여러 개 있는 거지. 근데 우리도 난방은 전기로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난방은 가스가 많죠. 이게 온수나 그러니까 전기 말고 열에 관련된 거는 가스를 많이 쓴다는 거야. 우리도. 근데 요즘은 우리는 그거마저 줄고 있죠. 인덕션 이런 게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 여름은 이제 지금 또 날씨가 다시 돌아오고 있으니까. 근데 북유럽이 생각보다 춥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기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 유럽의 집을 가보시면 하긴 거긴 가스로도 안 되겠던데. 방법이 없겠던데 거기에는. 그냥 뭐 라지에이터나 열심히 돌리는 거 외에는 뭐 방법이 없던. 그런데 어쨌든 추워지면 가스를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난방은 가스 외에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독일이 나무하러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전기 발전만 놓고 보면 나무 하는 건 에라죠. 다른 걸로 돌리면 되는데 열이 필요하니까 열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유럽한테 이번 겨울에 인플레를 피할 수 있는 핫 아이템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전기장판. 요걸 깔고 자면 돼. 이거를 잘 모르실 건데, 여기, 유럽 사람들이 이거 한번 맛들이면 장난 아닙니다. 요거 작은 전기로 이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이거, 또 중독되면 4월까지 여기서 못 벗어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전자파 이런 것보다는 인플레보다 낫지 않나. 요걸로 쓰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독일도 이제 끌려고 했던 원전 다시 돌린다 그러고, 뭐, 하니까 그걸로 어떻게든 발전을 해가지고 전기장판으로 쓰면 가스 수요는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건데, 그래도 일단 이번 그 천연가스가 또 과거같이 완전 패닉을 만들까,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왜? 유럽이 지금 정말 좀 처참해졌지만 그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 6개월 동안 그 넉넉히만 있었냐?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이제 거의 다 끊겼으니까 이제 어떻게든 가스를 구하기 위해서 옛날 식민지에 찾아가고, 뭐 노르웨이나 뭐 미국 LNG 뭐 모아가지고 지금 천연가스의 재고는 최근 10년 평균보다 많아요. 왜? 겨울이 오고 있으니까 재고를 늘려야 된다. 21년은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2월 24일 날 침공까지는 안 할 거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모르겠지만 지정학적 책들을 보면 뭐 2007년에 쓰여진 책, 2017년에 쓰여진 책에서도 늘 나오는 말이 이번에 과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까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모르고 있다가 뭐야 전쟁이야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좀 소식이 밝은 사람들은 거기 맨날 그러고 있던. 그리고 러시아 군이 안 들어갔을 뿐이지 뒤에서 다 뒷돈 대주고 뭐 해가지고 어떻게든 방군들 뭐 해가지고 그것만 해도 벌써 8년째였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진짜 넘어오겠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최소 한 10년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러다 말겠지.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고 이제 10년 동안 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저러다 말지 않았던 게 21년에 천연가스 재고가 바닥이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스를 가지고 멱살 잡기에는 최고 좋은 시기였던 거죠. 지금 놓고 보면 천연가스의 낮았던 재고가 푸틴이 지금이야를 생각하게 만들어. 푸틴이 생각보다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 비록 병사들은 이제 뭐 무기도 뻥 스펙이고 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짱구로 많이 굴려서 타이밍은 좋았다. 근데 개전하자마자부터 이제 푸틴도 생각지 못했던 러시아군의 이제 허접함이 이제 드러나긴 했지만, 어쨌든 시기적으로는 참 이 날을 되게 기다린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왜 21년은 재고가 낮았을까? 21년은 그러면 21년 겨울에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하나도 안 추울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재고를 안 모았을까? 그거죠. 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유가가 마이너스 가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재고 확보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유가도 재고가 없고 가스가 재고가 없고, 여하튼 재고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공급에 문제 생기니까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번 그 라이브에서 이번 인플레이션은 재고발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천연가스도 사실은 그 재고를 잘 파고, 근데 평소 때 유럽 천연가스 재고 찾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진짜 그 관련 그 선물 트레이드가 아닌 이상은.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지금은 이번만큼은 진짜 침공 가능성이 높고, 침공하게 됐을 때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는 천연가스 재고가 천연가스 재고 그리고 원유 재고가 알려주고 있었구나. 라는 거고, 뭐 그럼 사실 뭐 지나서 하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최근 10년 이상보다 재고가 높은 상황. 그래서 저는 진짜 시장이 긴장했기보다는 약간 투기꾼들이 좀 몰렸다고 보는 것도, 예전같이 딱 하기에는 재고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게 좀 오바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